자, 오늘 마운트곡스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운트곡스에서 다 아실 겁니다. 다들 코인 짬밥 있으셔가지고 마운트곡스 다 아실 건데, 이거를 이제 누가 만든 거래소냐? 그 리플 파는 놈. 그렇죠. 네, 리플 맨날 매도하는 놈이 만든 거래소거든요. 그 거래소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옛날 비트코인이 막 2011년, 2012년도 완전 초창기죠. 네네.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르는 이 시절에 전 세계 거래량의 70%를 차지하는 거래소가 있었으니, 그쵸. 그 거래소가 누구다? 오늘의 주요 내용,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거래소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건 말고는 거의. 쓸 데가 없었어요. 그쵸. 그런데 전 세계 거래량의 70%를 차지하는데 이때 당시에 기술력이 낮았어요. 그럼요. 기술력이 여기 보안 넣고 뭐하고 그랬겠어요. 비트코인 하나 가격, 지금 비트코인 하나당 2천만 원 이러는데 이때 당시 봐요. 10,000원, 30,000원, 60,000원, 하나에 이런데 보안 있겠어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바로 해커들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2월 달에 65만 개의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하고요. 그 중에서 해킹은 당했지만 20만 개가 남아 있었어요. 거래소 지갑에. 그 20만 개를 이제 시간이 흘러 여기 잠깐만. 니파님이 그런데 저대로 돌아갔으면 풀면서 할 텐데 라고 하지만 저 당시에는 이건 그냥 스캠이고 사기였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쵸? 저도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 저도 그때 살 수 있었는데 안 샀죠. 코로나 때 비트코인이 300만 원 떨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사지 않았어. 난 사라고 했을 때도 항상 똑같아. 지금도 사실 나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근데 사람들은 사지 않죠. 그 당시가 와도 안 사요. 맞아요. 1번 잡스형. 잡스형이 이때 당시에 채굴을 진짜 했대요. 네네. 그때 채굴 계속 했으면 잡스형은 그냥 바로 부자였지. 2번 아지. 아지는 그때 이제 신라젠 vs 군대 들어가기 전에 신라젠이랑 비트코인 둘 중에서 하나 뭐 살까 했는데 제가 신라젠을 샀습니다. 14년도예요. 14년도 말쯤입니다. 봐봐, 돌아가도 못 사.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지금이야 우리가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하잖아요. 막상 당시에는 투자를 못 합니다. 맞아요. 지금 비트코인 괜찮다라고 저희가 얘기 들어도 욕할 사람들 욕하잖아. 망했다고 떠난다고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아쉬워하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모르는 게 인간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해커들에게 털려서 네네. 20만 개가 거래소에 남아있어요. 시간이 흘러 법원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마운트곡스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20만 개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쵸. 이거라도 팔아서 내가 해킹당한 돈 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냐면 해킹을 당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보상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업비트든 빗썸이든 해킹당하면 내 돈이 해킹당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거기에 돈 넣었던 사람들이 돈이 다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는데 이제 거래소에 있는 20만 개 팔아서 주세요 라고 해서 마운트곡스를 살려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살려냈습니다. 살려내서 이제 법원 측에서 이야기합니다. 2018년도에 36,000달러, 34,000달러, 36,000 개의 비트코인과 34,000 비트코인 캐시를 1만 달러쯤에 매도를 하라고 법원 측에서 말해요. 네네. 그래서 20만 개였던 게 14만 개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이때쯤에 물량이 쭉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좀 귀신 같죠? 그쵸. 고점 싹 지나고부터 팔더라. 야, 이거 보면 누가 보면 마운트곡스 때문에 떨어진 줄 알겠어. 그쵸. 마운트곡스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고요. 사건 사고가 그때 당시에 엄청 많았어요. 그냥 떨어진 거야. 상기형이 막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한다 그러고.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진짜 웃겼던 게 상기 형이 그 말하고 전 세계 비트코인이 다 떨어졌어. 맞아. 그게 더 웃겨. 웃깁니다. 그때가 저점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저점이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물량이 많이 팔렸고요. 지금 나머지 14만 개의 비트코인, 14만 개의 비트코인 캐시가 문제죠. 그쵸. 이것도 팔아가지고 보상이 나가야 돼요. 이 보상안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초안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1년, 이거 봐요. 1년 지났어요. 1년 뒤
채권단에게 온라인 투표로 이거 어떻게 배상을 할까 하면서 투표까지 개시는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상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2021년도 6월 달에 했었던 투표에 대해서 또 1년이 지난 지금 보상안이 제대로 나왔고, 그리고 보상이 어떻게 진행된다에 대한 이제 피해자들에게 편지가 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있잖아. 2018년도에도 한다 그랬고 19년도에도 한다 그랬고 2020년도에도 한다 그랬고 21년도에도 한다 그랬고 22년도에도 한다고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다고는 하지만 그 조금 더 지켜봐야 해야 하는 거니까 얘들이. 하여튼 17년도 18년도 그때는 이제 법원 싸움 좀 길었고요. 네네. 이번에는 법원에서도 다 끝났어요. 그게 조금 차이예요. 법원에서 그냥 배상을 하래요. 그래서 배상을 한다까지 다 정해졌고. 근데 그러면 배상을 하면 그때 당시에 해킹당한 물량만큼 주나요? 아니면 가격으로 주나요? 아, 그거는 이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코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코인 내가 그때 당시에 뭐 비트코인 10개를 해킹당했으면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지금은 억 단위잖아요. 그거를 이제 분배를 해서 줍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한 사람만 돈을 줍니다. 지금 등록 기간이에요. 여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한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피해액을 나눠서 14만 개의 비트코인을 이렇게 각각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에 따라서 나중에 나눠줍니다. 지분에 따라서 나눠주겠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들이 나는 영어를 잘하지. 그렇지. 잘하지. English Transfer 퍼퍼. 자, 그래서 제가 영어 번역, 여러분들 이거 영어 문서예요. 잘 읽히죠? 네, 여기 보시면 2021년도 11월 16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확인된 명령에 대한 승인된 회생 계획입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법원에서 끝났어요. 네네. 돈 돌려줘라 라고 이미 결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런 편지 내용, 이거 영어입니다, 여러분. 영어인데 한국어로 보이는 거 기분 탓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쭉쭉쭉쭉 보면서 이거 돈 돌려받으려면 여기 사이트 들어가세요. 해당 링크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여기서 뭐 등록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상환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의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상태로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된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뭔가요? 이 한 문장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한 기준 기간은 올해 8월 말부터 최초 상환으로 이루어진 상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료될 때까지를 인정한 뭐 안전한 상황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네네. 결론은 뭐냐? 8월 말부터 조금씩 판대요. 이번에 여러분들 여기에 마운트 이곡스 피해자들이 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지갑 주소 혹은 본인들의 계좌에 따라 가지고 이번 달 8월 말부터 나눠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분할해서 나눠주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8월부터 시작된다라고는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물량이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서까지도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요 물량이 실제로 풀릴 가능성이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난 이것 때문에 공포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지금 물량해봐야 13만 개잖아요. 네. 이게 한 번에 풀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순차적으로 매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도건이가 비트코인 한 번에 8만 개 집어넣은 것도 버텼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13만 개? 사실 그렇게 큰 타겟이 될 만큼의 악재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악재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나스닥이 빠지는 게 진정한 악재지,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린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모 유튜버들이 이런 희망적인 회로를 굴리긴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마운트 곡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파산이 되는 보상안이 나왔어요. 네네. 이 보상안으로 받는 돈을 받는 비트코인을 안 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개소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한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돈 찾으면 그게 꽁돈이지 그거 가지고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아마 팔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팔리더라도 아까 호랑이 형 말들처럼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총 13만 개인데 이게 전부 다 매도되지는 않을 거고 팔려봐야 그냥 많이 팔려면 난 절반 정도? 그래서 이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도건이보단 낫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큰 악재가 돼서 시장을 뒤흔들 만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이제 가파르게 시장이 안 좋은 타점에 이런 얘기들이 뭐 이제 개미들만 떠나게 만드는 그냥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사실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물량은 따로 있죠. 짜잔, 그 내용까지 다 가져왔죠. 네, 여러분, 불가리아가 팔면 21만 개예요. 네, 중국이 팔면 19만 4천 개예요. 미국이 팔면 16만 4천 개. 마운트 곡스가 아무리 팔아도 우리의 불가리아와 중국, 미국을 못 이깁니다. 이 보유 물량 저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네네. 이거는 이제 사기꾼들이 모았던 비트코인을 국가가 압류한 겁니다. 불가리아 정부가 21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도 판다고 했었습니다. 이 물량이 언젠가는 풀리는데 저거 풀려도 또 마운트 곡스처럼 악재다 뭐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겠죠. 저는 이게 큰 악재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한 것보다 물량이 이렇게 많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은 각 내용 중에 보면은 뭐 이제 비트코인 4조 원어치가 곧 풀린다, 폭풍 전야 코인 시장이라는데 전혀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옛날에 그 디파이로 박살났던 그 이분이 뭐 세 가지 포인트에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마운트 곡스 사건 때문에 이 물량이 풀리면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약세를 보이는 비트코인 가격에 추가 악재가 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차라리 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게 암호화폐는 더 큰 악재지, 이것 때문에 큰 타격은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